1977년 이제 학교급식, 빵급식이 폐지되면서, 학교 자체 조리급식만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1990년까지 약 13년이 경과되었지만은, 그 당시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는 학교가 12%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재원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이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학교들을 빠르게 이렇게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참 중요했는데, 특히 이제 도서벽지, 이런 교통이 불편하고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런 지역부터 급식을 확대한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절실히 모색해야 됐는데, 이때 그 학교별로 급식 시설을 모두 갖춰주고 거기에다가 또 필요한 인력을 전부 확충해주는 이런 거는 너무 그 예산 형편상 곤란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짜냈다기보다 고심 끝에 이제 시도하게 된 것이, 조금 도서벽지 학교 중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조금 다른 학교보다 크고 인근에 가까운 학교들이 또 이렇게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 학교에다가 조리장을 공동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리 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학교에다가 매일매일 급식품을 운반해서 급식을 하도록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동조리 학교에는 업무가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영양사를 2명을 이제 배치를 하고, 또 조리 인력을 충당시켜주고, 그 다음에 운송 차량, 또 운반 용구 이런 것을 이제 갖춰서, 조리를 해서 인근 학교에 배송하도록 이렇게 했고, 이제 조리를 하지 않고, 급식품을 받아서 이제 급식하는 비조리 학교에는 간단한 식기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급식을 하였는데, 이때 그 급식품을 비조리 학교에 운송할 때 영양사 2분 중에 한 분은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비조리 학교의 급식 지도와 영양 교육 이런 것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조리장을 설치해서 급식을 함으로 해서 이 초기에 시설 투자가 절반 이하로 절약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많은 학교를 추가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건비나 연료비, 그 밖에 운영 경비가 이제 매년 또 일정 부분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비조리 학교에서는 전혀 업무적인 그런 부담이 없어서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제 문제점은 공동조리 학교의 경우 거기에 특히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직에 있는 분들, 또 전담 업무 담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업무적인 그 과정으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공동조리 급식을 시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참고할 만한 이런 사례나 자료 이런 것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료를 이제 입수해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대도시에서 대규모 조리센터를 운영을 해서 도시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점과는 이제 맞지 않았죠. 이 규모상으로 이제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 공동조리장을 우선 이제 시설 설비를 갖추기 위한 그런 그 기본 설계라든지 적당한 규격을 설정한다든지 하는데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이걸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학교에 이제 운반해주는 그 차량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차량,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 학교의 차량이라는 게 뭐 거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운반용 차량을 이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차량을 이제 구조 변경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속 장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구입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 탑을 이제 설치를 하고, 또 도서 벽지 이런 그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이런 학교의 급식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내부에 그 안전장치 이런 게 또 중요했고, 또 무거운 그 식품을 이제 차량에 탑재하고 또 내리고 할 수 있는 그 리프트 장착, 뭐 그 밖에 탑 외부에다가 이제 학교 급식 홍보, 디자인, 문구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지금 같으면은 외부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뭐 해결하거나 이런 방식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엄두도 낼 수가 없었죠. 뭐 예산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급식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그냥 그 발품을 팔아가면서 가서 보고 또 뭐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해서 뭐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식품 운반 그 용구도 이제 그 당시는 사실 그 마땅한 게 없어서 이제 이 보온 용기로 이렇게 제작하고, 또 그 보온 용기를 차량에 따로따로 이렇게 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상 모양의 그런 그 바퀴 달린 뭐 그 당시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밥통, 국통 이런 것을 이제 넣어서 그 컨테이너 채로 이동을 해서 차에다가 리프트로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비조리학교에 가서 그대로 내려서 이거를 배식하는 장소까지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위에 뚜껑을 열면은 이것이 그 배식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규격으로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 급식이 끝나면 이제 그대로 다시 차에 싣고 와서 조리학교에서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모델 설계를 하고 이제 뭐 용기 개발을 의뢰해서 이제 마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혼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뭐 차량 운전기사 이런 분들 그 당시 공무원 정원을 자동으로 이렇게 뭐 정원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또 별도의 그런 노력이 필요했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일용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이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1990년) 당시에 그 초등학교의 그 급식 비율은 학교 수 기준으로 해서 12%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977년부터 약 13년간 이런 답보 상태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1997년까지 약 7년 동안에 100% 초등학교에 100% 급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매년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학교를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고등학교 급식을 중학교보다 먼저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그 시행 배경이 그 당시도 이제 이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고등학생들의 그 과중한 학교 생활의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 그 고등학생들은 이제 1, 2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되면은 학교 급식의 그 기회를 갖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고등학교를 먼저 급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식학교 확대 시급 고충이라고 하면은 새로 급식을 확대하는 데 따른 그 재원 또 기존 학교 시설 개선이 그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오래된 학교에 대한 그 시설 개선도 병행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재원이 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마음껏 그 확대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산 그 배부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중앙에서 국고로 이제 교부금이 이렇게 배정될 때 학교 급식비를 하나의 그 목적 어떤 교부금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괄해서 이렇게 예산을 각 시도에 배정을 해서 시도 재량에 따라서 급식비가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실무진들은 상당히 이제 그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영양사나 이 전담 공무원의 정원 문제도 학교 급식 학교는 이렇게 늘어나지만은 당연히 배치해야 될 공무원은 그 정원이 그냥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이렇게 확충하는 이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의 경우입니다만은 이 수도권의 인구가 이제 많이 과밀됨으로 해서 그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기타 다른 지역에도 학교가 1년에 그 당시 50개, 100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급식 학교를 그냥 부지런히 확충을 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래서 급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항상 저조하다는 그런 또 평을 받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부터 일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학교에다가 급식 경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